네, 오늘 유신과 관련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그리고 또 국제정세, 닉슨 독트린을 기반으로 한 국제정세,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현님, 최현님, 경부고속도로 언제 완공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한 그 시기는 뭐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는 시기는 1970년대로 예, 1970년이에요. 1970년. 예. 어려운 거 물어봐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나도 연도는 잘 기억 못 하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1970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었어요. 71년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포항제철이 준공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포항제철 첫 라인이 만들어진 거. 이게 유신 이후입니다. 73년이에요. 73년인데 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김대중 후보가 나오셔가지고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수출하면 안 된다. 내포조공업화 해야 된다. 수출 대체. 이게 자본적으로 해외에 예속되지 않으려면은.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계획들 이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도 아주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주목되지는 않았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자주 국방이에요. 그런데 김대중 후보가 그 당시에 내세운 안보 정책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4대 강국 균형 외교 전략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합작시켜가지고 대한민국 평화 질서를 만들겠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북한이 65년도에 한국 전쟁 일으키려고 했고 중공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그 베트남이 몰락했을 때, 패망했을 때 그때 또 김일성이 모택동 찾아가서 다시 한번 꼬셔요. 그런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중국하고 소련을 함께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군사 정책을 정리를 하겠어요. 이제 또 유신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던 대중경제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건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그 발표를 하려고 너무 앉아 있었더니 정신이 조금 없어가지고 제가 잘 정신 차려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유신 5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정희 기념재단과 박정희 학술원 그리고 트루스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은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중경제론이 아니라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바른 경제 정책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번영과 이런 부강한 대한민국을 살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선배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인사 좀 드리고요. 이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발제의 내용은 대중경제론에 대하여 돌아보고 문제점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1960년대 중후반에 주장한 대중경제론이 무엇이고 그것에서 특히
경제 정책 부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중 경제론을 요약하자면 외자 의존 및 대외지향적 발전 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포적 공업화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지 말고 대한민국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만 판매해서 경제를 키우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수출 주도형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당시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1월 2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중경제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는 경제 체제에서 매판적 외자 도입의 배격, 그리고 농업 발전의 경제 발전의 최기본 순위로의 재고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대중경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 현황과 수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출액은 6,444억 달러로 약 하나로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922조 원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25.8% 상향된 기준으로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현재 세계 7위 정도 수준을 랭크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수백 개 있는 나라 중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7번째로 돈을 잘 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22조를 연봉으로 벌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략히 요약을 하면요, 대중경제론은 외자 유치를 반대했고, 그러니까 외자라는 것은 여기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내수지향이라는 거는 수출을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계속 만들어서 팔면서 경제를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고, 그다음에 농업개발 중심이라는 거는 다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농업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대중경제의 핵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제는 국내 시장 또는 국내 분업이 중심이고 해외와의 관계는 최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박정희 정부의 공업화를 외향적 공업화라고 비판하면서 스스로를 내포적 공업화라고 칭한 것이 대중경제론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대중경제론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중경제론이 강조하는 국내 분업과 박정희 경제개발이 중점을 둔 국제 분업을 비교해 보면 후진 단계에 있었던 한국 경제는 해외에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국내 분업보다는 국제 분업을 통해서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 면에서도 국내 시장은 협소한 반면에 해외 시장은 경공업 제품이든 중화학 제품이든 시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넓기 때문에 한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크게 키울 수 있었고, 규모의 경제, 즉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가 싸져서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효과를 국제 분업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수출 주도 산업 정책은 당연한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연두 기자회견문에서 보듯이 농업 발전 경제 개발이 최기본 순위로 제고한다고 하였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만약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나 연료전지 등이 없고 농업 국가였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중 경제는 얼마나 근시안적인 생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미얀마나 당시의 베트남 같은 나라도 당시는 농업을 경제 개발의 우선순위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그 나라들의 경제 수준은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대중경제론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종속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대중경제론인데요. 그 종속 이론이라 함은 세계 경제 속의 국제 분업을 예속의 길이라고 하면서 그와 단절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됐던 내포적 공업화라는 것 또한 과거 16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영국의 고전적 자본주의 발전 개념에서 따온 것으로서 대중경제론자들은 농촌을 기반으로 해서 국지적 시장에서 먼저 중소공업이 발달하고 그것이 전국 시장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거기서 대기업이 발달하는 이상형을 상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계 경제 체제 안에 있는 20세기 후반부에 적용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20세기 후반 세계 시장이 열려 있고 각국 경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발국이 굳이 문을 닫고 농업,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자생적 발전의 길을 걷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일까요?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이미 앞서가 있는 선진국을 추월하고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때 공공연하게 캐치업 전략에 대하여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해서 노동 지배학적 산업에서의 후진국의 비교 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그와 동시에 빠른 기술 학습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후진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항상 그렇듯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1960년대 국제사회에서 강화된 제3세계의 발언권 덕분에 후진국은 보호무역의 혜택을 보면서도 선진국 시장에 자유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외향적 성장 전략을 택한 한국으로서는 그 당시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최상의 대외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한미일 삼각 동맹 속에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된 일본의 노동 지배학적 산업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공업화를 추진해 갈 수 있었던 점 또한 당시에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전쟁과 농지 개혁을 통해 사회 계층 구조가 붕괴되고 상대적으로 평등이 구현된 것 또한 당시 박정희 정권이 성장 지상주의가 통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은 오히려 더 시대를 분별하고 예측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또 대중경제론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며 균등 경제를 내걸었는데 실상 이는 실현될 수 없는 허언입니다. 1967년 4월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이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놓인 현 시점과 재반 사정을 생각할 때 당장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산주의의 가장 큰 거짓말은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겠다는 유토피아적 망상과 거짓 선동인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발상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 시절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으로 당시 대중 경제론은 외자에 의존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면 빚도 안 지고 경제도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 심리의 기본을 모르는 발상입니다. 현재 모든 것이 당시보다 잘 갖추어져 있고 경제 인프라가 잘 정착되어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아무런 기초도 없고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는 과거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현실을 모르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지금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대기업에, 예를 들어 삼성이나 SK 같은 회장님께 미국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열악한 전후에 아프가니스탄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우리는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국인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실제로 대중경제론에서 이게 원문 내용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쓰신 내용 중에 보시면은 외채 액수가 많다. 그래서 후대 희생을 무시하면서 현 세대의 불만을 해소하려 했다. 그래서 비민주적 정부에 이렇게 저질러 놓았다. 이렇게 기술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을 발전시켜서 지나친 무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세대의 공평한 소득 분배 또한 주장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대중경제론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표는 간단하게 대중경제론과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내자 중심의 외자는 불필요하다, 필요악이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자세히 짚어보면 대중경제론에서 60년도에 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FDI, 외국인 직접 투자의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도 중후반도에 대중경제론이 주장이 되었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17, 96 써 있죠. 이게 단위가 100만이니까 1,700만 달러, 그다음에 9,6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1,700만 달러는 지금의 우리 돈으로 243억 원입니다. 이게 5년간의 기간이니까 약 한 해 50억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해에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한 금액이 연평균 50억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FDI는 25조 수준입니다. 지금의 5,00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이 50억 정도가 한 개인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은 전후에 약 3천만 명 정도의 국민이 있는 나라에서 각종 경제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제 현실 하에서는 대단히 작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외자 유치를 했던 사례들 잘 아시겠지만 독일 차관 그리고 일본의 배상금을 받은 6억 불의 배상금 또한 유사하게 베트남전 참전으로 받은 10억 달러의
일종의 그 급여죠.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독일 차관은 4천만 달러를 빌려오게 된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70억이고, 그리고 6억 달러의 일본 배상금은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8,500억,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 수당은 10억 달러, 1조 4천입니다. 이 세 대표적인 외자 유치 사례들을 합치게 되면 2조 3천억 원이 됩니다. 당시에 2조 3천억의 금액도 전후의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과 재건에 필요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돈 또한 아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각종 경부 고속도로나 포스코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죠. 그런데 그 돈조차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 해 50억밖에 투자 유치가 안 되는 FDI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현실과는 전혀 괴리되어 있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외자 유치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 즉 정치 공세적 차원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외자 도입을 통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한 농업 경제 성장 우선 정책과 내수 중심의 전략, 그리고 시기상조였던 분배 정책의 우선을 이야기한 대중 경제로 나아갔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에 경제 정책을 입안하셨던 경제 관료 선배님들, 또한 같이 열심히 일한 많은 기업인들께 현재의 대한민국의 이 정도 수준으로 기틀을 닦아주시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대중경제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자세하게 보신 거죠? 네. 예, 그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대중경제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일단은 대략적인 그 맥락 정도는 저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장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전혀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적용할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활용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 좀 표현이 그런데 쓰레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찔한 거죠. 만약에 그런 정책을 그냥 이래저래 정치적으로 밀려서 선택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전 세계 나가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번영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를 전혀 누릴 수 없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시간 관계상 언급은 안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은 사실은 한 가지 버전이 아닙니다. 60년대 중후반에 최초에 주장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내용이 주 골자였는데 서너 번의 일종의 개정이 거치면서 약 20년의 시간 동안에 거의 유사한 시장경제 자본주의론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적응을 한 건지 아니면은 위장을 한 건지는 더 봐야겠지만은 막판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은 현재의 시장경제론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다 비판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한정적으로 60년대 중후반에 최초의 주장될 당시에 그 부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뭐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게 사실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메신저를 비판하게 되는데 이 대중경제론의 그 최초 창작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박
모 교수분이 최초 창작자이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한 몇 명의 경제학자들이 시장에 많이 논의됐던 경제 이론을 종합한 책에 불과한데요. 그 박모 교수분 또한 당시에 6.25 당시에 빨치산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뭐 10대 때 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전례가 있는 분의 어떤 이념적 사상의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대중 경제론의 시초가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 고려했을 때 우리가 당시에 시대 상황에 맞게 온전하게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선택한 것이 상당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지적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가 나중에는 대중 경제론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71년도에 주장하셨던 대중 경제론 그대로 대한민국이 만약에 나갔다면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과한 표현이 아닌 것이 그 당시에 종속이론 그리고 대중경제론과 같은 취지의 경제 정책들을 행한 나라들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입니다. 종속이론으로 나갔던 국가들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중국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개혁 개방하면서 무섭게 성장을 해서 오히려 미국 기업들, 한국 기업들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종속이론이 잘못됐다는 거,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도 하나의 종속이론이 잘못됐다는, 크게 잘못됐다는 하나의 큰 사례 중에 하나인데, 건희님께서 자세하게 대중경제론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대중경제론, 내포적 공업화로 나아간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권희님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북한 아닌지. 맞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예, 내포적 경제 추진한 게 북한입니다. 북한처럼 될 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 그래서 내포적 공업화 수출 대책 정책이 사실은 얼마나 경제 발전과는 동떨어진 정책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또 북한의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 대중경제론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답을 알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그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와 같은 정책을 밀고 나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신을 결국엔 밀어붙이신 근거, 배경 속에서는 그런 경제 발전을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는 그런 게 사실 사명감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쓰신 글 찾아보면은 나는 민족의 가난을 해소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 어렸을 때 도시락도 못 사가서 이렇게 물 마신 적도 많고 했는데 가난이 뭔지 난 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을 이걸 해결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하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중경제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포스코가 첫 고로에서 쇳물이 나온 게 73년이에요. 그리고 쇳물이 나와야지 기계공업 이런 것들, 기계들 만들 수 있습니다. 특수함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들 만들 수 있고 조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죄다 유신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유신을 하셨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단적으로 대중경제론의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훌륭한 발표 진행해 준 이건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